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오세요. 네, 서울에서 사업하는 박민규입니다. 이게 줌으로 1분 정도 얘기해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려니까 그 화면에 나오는 얼굴도 되게 신경 쓰이네요. 얼굴을 좀 들치니까 머리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또 고개를 좀 내리니까 또 좀 까르는 느낌이고 아무튼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널리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얘기해도 어떻게 알아듣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그 내용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두서없지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 기다려주시고 지켜봐 주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용준 대표님, 김기정 대표님, 김창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김창선 대표님 저 굉장히 오랜 기간을 뵈왔는데 정말 형님 같으시고 단 한 번 얼굴 찌푸리는 거를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이해해 주시고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말씀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고요. 또 우리 김기정 대표님 정말 누님 같으시고 당차시고 똑부러지시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주시는 그 손길 제가 잊지 못하고 아마 그분들 도움이 아니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가 아마 절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 사장님들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사실 몇 년 전에 PD를 했었습니다. 휴를 못하고 그리고 나서 파트너분들이 이런저런 사유로 또 그 메나테크를 떠나서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그 재기를 하나 기회를 엿보고 있을 때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우리 권영남 사장님이세요. 처음 뵀을 때부터 정말 남다르다는 느낌. 아마 권영남 사장님 만나뵀던 분들은 다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똑부러지시고 설명 확실하시고 그래서 참 정말 처음 봤을 때부터 이분만큼은 정말 파트너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윤교안 사장님 72세세요. 72세신데도 정말 한 번도 그 체력, 그 열정 아마 지금 30대, 40대, 50대 어느 분 못지않게 열심히 뛰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윤다영 사장님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동참해서 지금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류해 주신 우리 권도현 사장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들 팀워크 하나만큼은 메나테크의 어느 팀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본사 텅텅 비어 있을 때 저희 2년 가까이 긴 시간 본사 지키고 있습니다. 본사를 장악했습니다. 정말 본사에서 서로 만나고 힘주고 미팅하고 이런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값진 결과를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김기정 대표님께서 성공 스토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실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물론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으로 PD라는 직급이 과연 성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인가 하는 좀 무안하기도 하고 개면적기도 하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PD라는 직급도 정말 쉬운 직급은 아닙니다. 매출 금액으로 6천만 원이 넘어야 하고 또 어느 회사 어떤 네트워크 업체에 간다 하더라도 그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직급이면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무리 넓게 봐도 상위 5% 이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막 시작하는 분이나 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어쩌면 저는 PD라는 직급이 현재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희망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훈련소에 막 들어간 훈련병이나 자대에 막 배치된 이병의 입장에서 상병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직급이거든요. 저희들 뭐 농담 삼아 상병, 병장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까지 얘기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착한 이 지점까지 조금 더 빠르게 쉽게 그리고 행복하게 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보람이다 생각되니까 그럼 제가 할 말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릴까를 많이 고민하다가 저는 그 원칙을 좋아합니다. 원칙이라는 게 제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적고 고민했었는데 제가 그 원칙을 좋아하는 이유는 원칙이라는 것은 나무로 치면 뿌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칙이 깊이 박히면은 그 나무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원칙들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 조급함을 버린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빨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진출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거 현지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빨리 이루려고 하고 빨리 어떤 결과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는 자연스럽게 많이 배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사업, 이 일이 누군가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는 사업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누가 타인과의 비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전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1년 만에 PD를 가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구는 10년 만에 PD를 했다고 그래서 누구는 유능하고 누구는 무능하고 그런 비교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과정 그게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누구나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환경은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가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족들이 완강한 반대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현재 현업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부업으로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메나테크를 정말 좋아하고 글리코 영양소의 큰 비전을 봤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축구하다가 1명, 2명 퇴장당했다고 그 게임을 포기하는 선수나 감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선수로도 감독으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거든요. 이 사업을 굳이 비유하자면 미끼 던지고 기다리는 낚시 아니라고 봅니다. 어군을 따라서 움직이는 어업 정말 아니고요. 이 사업은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할 때를 기다리는 농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적 근면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제 PD를 하고 내년에 실버를 하고 후년에 골드를 하고 PPD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65세에 PPD가 된다 해도 제 인생 전체를 볼 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꿰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는 분들에게, 제 파트너 분들에게도 늘 조급함, 초조함 버리자. 그리고 자기 페이스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전략을 한다면은 누구나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메나테크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급함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메나테크 사업의 원칙, 제가 생각하는 원칙 1번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릇을 키우자입니다. 우리 일이 제품 파는 일 아닙니다. 처음엔 물론 초기 사업에서 제품 설명 잘하고 물건을 팍팍 넘기고 매출 많이 일으키면은 물론 처음 사업 시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하지만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의 핵심은 결국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게 하는 힘,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명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결국 사람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그릇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질량이 큰 물체가 질량이 작은 물체를 끌어다닌다는 것. 그게 만유인력 법칙의 핵심이 아닌가.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우주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능력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 관계에서의 질량은 체중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그래서 마음이 큰 그릇이, 마음이 작은 파트너들, 그분들을 끌어안는 것.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고, 과연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게 핵심의 문제로 떠오르고요. 저는 그릇 키우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성공한 사람에게 독서를 멀리한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스포츠 분야에서조차도 독서를 한 사람만 성공의 제일 핵심 요소, 필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수록 앞이 안 보일 때일수록 더 시간을 아껴서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용기와 자기의 스스로의 주관을 확립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저 역시 사업을 하다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매달렸던 게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머리 아픈 속에서도 책 읽는 것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책 속에서 제가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지금 이제 많은 그 수렁에서 탈출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그릇을 키우는 왼쪽 날개가 독서라면은 저는 오른쪽 날개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의 힘, 생각의 크기.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합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순간에도 사실 그 원인도 내 생각, 그리고 그 생각에서 파생된 제 판단 때문에 모든 것이 흐트러진 것이거든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세상의 물리적 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연어 같은 물고기는 일시적으로 세상의 물리적 힘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갑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생각이라는 도구로 세상의 물리적 힘을 꾸준히 역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 힘이 저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을 주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습니다.
이를 믿고 열어보는 사람은 사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기에 그의 생각대로 사과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비웃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머리를 칩니다. 아, 내가 내 미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생각. 저는 비웃는 자는 끝내는 사라지고 그리고 가슴 뛰게 놀란 자는 그 능력을, 미래를 만드는 능력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좋아합니다. 원칙 1, 조급함을 버린다. 이것이 저는 비타민이라고 보고요. 원칙 2, 그릇을 키운다. 이거는 미네랄이라고 봅니다. 그럼 뭐가 글리코 영양소일까요? 어떤 게 글리코 영양소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글리코 영양소, 원칙 중에 글리코 영양소,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원칙 3입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함, 절실함이라고 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건 분명 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세에도 가난한, 60세에도 힘든 이것도 저는 죄라고 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어떤 한 분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바둑을 전혀 못 둡니다. 그냥 단 한 번도 둬본 적이 없는데 바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조치훈 구단을 아실 겁니다.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바둑 신의 경제에 이른 구단분의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교통사고로 온몸이 깨진 상태에서도 정말 못 나올 대국에서도 온몸에 붕대를 감고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바둑을 둬. 그래서 그분 조치훈 구단은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는 분으로 유명한데 어떤 결승전이 끝나고 기자와의 대담에서 어떤 기자와 대담을 하면서 기자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번 그 바둑을 우승했던 소감을 여쭤봤는데 정말 생소한 답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그분이 그래봤자 바둑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둑 한 판 이기고 져봐야 사실 세상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 그저 바둑 한 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손흥민이 주급 2억을 받아봐야 그냥 잔디 위에서 가죽 공 차는 거고요. 박세리가 아무리 골프를 잘 쳐봐야 양치기 소년이 그냥 들판에서 돌멩이 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근데 그 기사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래봤자 바둑이라는 말을 하실 분인데 근데 선생님은 바둑 한 판 한 판에 모든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치훈 구단께서는 왜 목숨을 걸고 바둑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 조치훈 구단께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바둑이니까 내 바둑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이니까.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이 말을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 하나밖에 없는 삶 그리고 내 남은 시간 이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들 이 시간을 위해서 단 1분도 낭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금은 제 사랑하는 사람들 파트너들 생각하면서 내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내 바둑이고 내 삶이니까 최선을 다해야겠다.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제 나머지 삶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남은 삶을 살아가려는 절실함, 간절함. 결국 그것이 저희 사업의 핵심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다시 즐겁게 서울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재 대표님 음소거 다시 해주세요. 해제.